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고, 주요 소식에 대한 스케줄 일정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요 소식 상당히 또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이 내용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국내 소식으로는 이번 질병에 대한 1차 대응 요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패션 월드 도쿄라고 해서 일본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행사가 있고 24일에는 AI 엑스포 코리아가 24일부터 26일까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성으로 나오는 내용이 25일자 기준으로 4분기 GDP 부분에 미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EU 정상회담이 25일자에 잡혀져 있습니다. 강요 장관들이 참석을 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올해 하나, 둘, 셋, 넷 총 4번 걸쳐지게 되고요. 3월달, 6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한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3월 25일자 기준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근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 부분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그리고 자금 세탁 의무가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시점이고 이제 유예 기간은 6개월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회 경제전망 보고서도 25일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국내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내용이 쭉쭉쭉 있으니 이 점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0일자 기준으로는 2월 중에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31일자 D램, 낸드 가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죠. 요새 컴퓨터 조립하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CPU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비디오 카드도 비싸고요. 이 D램, 낸드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립 PC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는 점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브라질 증권 당국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QR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 상품의 상파울로 B3 거래소에 상장을 승인했다. 티커는 QBTC 11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캐나다로 시작했던 북미가 남미 쪽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캐나다가 그만큼 잘 인기가 좋다라고 보다 보니까 오히려 브라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구나 라는 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억만전자 헤지펀드 매니저가 코인쉐어스의 최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 지분율은 8.24% 정도라고 되어져 있고요. USDC 시총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GBTC 시스템 리스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캐나다에 대한 비트코인 ETF와 이번에 브라질까지 ETF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GBTC에 대한 인기가 좀 서들서들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기관의 BTC 투자가 81%가 GBTC로 유입이 됐는데 이제 ETF가 됐다라고 하면은 ETF 쪽으로 좀 쏠릴 현상이 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GBTC에 대한 인기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우리는 만약에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의 판도는 아무래도 지금 현존의 상품으로 나왔던 ETF나 또는 GBTC 부분도 같이 겸용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볼 게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파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확대성을 또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이 미국의 SEC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과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채굴에 있는 물량이 거의 씨가 말랐다라고도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이번에 신탁 보유자산에서 만화가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레스 신탁 쪽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선양을 보여주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뭐 캐나다 쪽이나 뭐 브라질 쪽에서 ETF 쪽에 대한 인기도, 비트코인 인기도가 그런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탁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도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알트코인 쪽에 대한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브레이브가 이제 BSC 생태계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코인베이스 증시 상장이 4월로 제한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호재가 연기가 된 거니까 우리한테는 4월에는 또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프라이버시 일정 부분을 좀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걸 도입을 안 하게 되면 범죄 제어 능력이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결례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즉 강력하게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럼 투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죠. 뭐 대표적으로 국내 건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LH 건으로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는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지만 투명하지 않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투명하진 않죠. 투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어느 쪽으로 돈이 감추려고 할까요? 그런 거는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플레어 네트워크가 에이다 통화투표 82% 창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리온 프로토콜이 NFT 관련 기능을 출시 예고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썸 업비트 시세 차익을 활용해보자 타이머신 개발 완료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업비트 비썸보다 약 0.5에서 1% 정도 시세 차이가 발생 중이다. 비썸의 수수료가 비싸지만 큰맘 먹고 쿠폰 긁어서 전선 수수료가 싸고 가격이 안정적인 리플을 사서 그 시세 차익을 내자. 그래서 현금화해서 비썸으로 다시 옮기는 부분으로 계속 리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그 소소한 돈이 큰 목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전략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맛에 잘 맞는 형태를 잘 골라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 아니다.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여전히 1위 수성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인기 차트 무료 예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지금 급상승 채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횡보하고 약간의 재미없는 구간에 있는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히고 있는데 알트는 잡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채널 부분에 있었을 때도 카카오 지갑과 업비트가 지금 랭킹에서 2위, 3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위가 좀 바뀌었어요. 7만 명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내고왕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고왕 채널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업비트와 카카오 지갑이 가장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프로 에이다 거래 개시 두 곳 모두 진행이 됐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게시가 됐죠. 이것도 그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텔라 룸의 기반의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다. 스텔라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는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리플 대비 스텔라가 엄청 많이 까임을 당했지만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아르고가 DID 연탐하기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아르고 DID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보게 되면은 신용 도용의 위험성이라고 해서 조직의 실패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용 도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각 엔터티를 원하는 페르소나 및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DID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보완을 하고 뭐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뭐 잡다한 좀 많이 붙여놓긴 했지만 앞으로 아르고가 좀 더 방향성과 미래가 괜찮다라는 내용이 좀 보여지는 대목이겠죠. 근데 굳이 아르고 측면만 보는 것보다 과거에 아르고와 블로커 부분에 있어서 삼성 블록체인 서비스 D앱에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블로커가 생각보다 국내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고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국내 쪽에 너무 치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 말의 의미는 국내 쪽은 아직 규제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미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꽤 있죠. 즉 해외 실적이 좀 더 많이 내야 시세가 좀 갈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료도 꾸준하게 해외 쪽 소식이 좀 많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급이 좀 좋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이 사줄 수 있게끔에 대한 소식이 좀 더 많이 나와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해시드가 투자할 코인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미지 파일이 다 깨지는 이유가 제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렇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해시드가 뭘 하나를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요거인 것 같은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프라이빗 세일 마감했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저는 뭐 새로운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늘어났지만 저는 웬만하면 위험성 부분을 좀 적당하게 보통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코인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커뮤니티 보게 되면 신규 코인 접근해서 많은 돈을 잃어서 정말로 강에 몸을 담글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런 신규 코인 쪽은 엄청난 시간과 분석과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을 해야 성공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용돈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거는 이제 지금에 상장되어져 있는 쪽은 팬덤층도 있고 그만큼 정보 공개 비중도 꽤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그래도 최소 리스크는 꽤 높지만 그래도 본인이 알 수 있는 대목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장 속 안에서도 정보가 좀 많이 공개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자가 이런 거를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SBI 크립토 체크표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스케이트보드 토니 호크가 NFT 경매를 붙인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리플 아시아가 우버 골드만삭스 출신 인재를 영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B 가동도
혹시나 모르니 준비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빗썸 코인 BXA 수사 속도를 낸다. 이 말의 의미는 뭐 굳이 봐봐야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BXA라고 얘기를 하면 김병건 씨와 이정훈 씨와 뭐 이렇게 좀 많이 얽혀져 있는 10명 정도에 대한 관계자가 있는데요. 김병건 씨는 이 실제로 여기에 투자에 임하려고 했었냐라는 측면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정훈 씨 자체도 약간의 좀 꾸린 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썸에 대한 저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비트도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업비트를 그냥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썸은 여전히 주인이 나오기 전 때까지는 계속 시끄러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빗썸이 누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집중 있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30 세대 K뱅크로 몰려갔다. 비트코인 열풍 올라탄 K뱅크 예금 적금 잔액 2.3조 늘었다 라고 했는데, 카카오뱅크는 IPO가 준비가 서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K뱅크 이렇게 해서 왜 업비트랑 K뱅크를 엮으려고 하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봐봐요. 예, 고객자 추이를 보십시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금 차이도 크고요. 근데 K뱅크 망할 뻔했는데 겨우 업비트가 뭐 모종의 딜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도 K뱅크에 대한 핀테크 쪽에 손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비트와 K뱅크에 대한 제휴는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가입자 수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업비트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부도 내부적인 관계자들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갈 시점에 맞춰서 좀 그렇게 제휴를 맺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그렇기 때문에 K뱅크는 그 효과를 톡톡히 봤었고, 그 효과로 인해서 증자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겉으로는 야 코인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해놓고서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죠. 아무튼 좀 웃깁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소식은 이 정도까지였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